안녕하세요. 수다몽더 귀즈 스토리 정PD입니다. 여러분, 캐리비안의 해적 네 번째 시리즈 낯선 조류를 보셨나요?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젊음의 샘을 찾는 여정을 하며 여러 가지 모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젊음의 샘을 찾아 떠난 사람들은 영화 속 인물들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있었습니다. 젊음의 샘을 찾아 모험을 했던 그들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16세기 유럽은 항해술의 발전으로 먼 곳까지 항해할 수 있게 되면서 새 항로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해의 시대, 숱한 탐험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향했고, 유럽인들에게는 새로운 식민지가 생긴 것이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시작된 것인데요. 그런데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로불사의 영생을 준다는 젊음의 샘입니다. 이에 당시 수많은 탐험가들이 샘을 찾아 떠났는데 그 중에 폰세 데 레온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일개 견습 기사에서 후에 현재 IT인 히스파니올라 총독까지 된 탐험가이죠. 폰세 데 레온은 자신들이 발견한 신대륙을 식민지화하는 데 앞장섰고, 금과 진주 등 진귀한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원주민들은 자신의 계획에 물어뜯겨 죽게 만든 잔인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폰세 데 레온이 1510년경 푸에르토리코 지역을 정복하고 원주민 포로들을 직접 신문하던 도중 신기한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주민 원로가 아메리카 창조 신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간을 창조한 신이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만들었고, 그 사다리 끝에는 두 개의 샘을 만듭니다. 하나는 마시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욕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신을 섬기는 인간이 나이를 먹어 늙으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게 해서 샘물을 마시게 하고 목욕하게 해서 다시 젊음을 찾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 어디에 그 샘이 남아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말을 하게 되죠. 신비한 샘물의 물을 마신 노인은 다시 젊어지고 기운을 되찾게 된다는 말을 들은 폰세 데 레온. 스페인의 페르디난도 왕에게 보고를 했고, 페르디난도는 모든 지원을 할 테니 꼭 그 샘을 찾아오라고 명합니다. 스페인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폰세 데 레온 탐험대는 비미섬 등과 히스파니올라 전역을 샅샅이 탐험합니다. 이 탐험 도중 그들이 발견한 기다란 해안선 이름을 플로리다라고 짓기도 합니다. 폰세 데 레온이 이 플로리다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기 때문에 젊음의 샘이 그곳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젊음의 샘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폰세 데 레온은 젊음의 샘을 평생 찾아다니다가 원주민의 화살에 맞아 결국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폰세 데 레온 사망 이후 팜필로 데 나르바에스라는 정복자가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1세에게 허락을 받고 플로리다 반도 구석구석을 뒤지며 젊음의 샘을 찾아다녔는데, 역시나 원주민들을 잔혹하게 괴롭히며 협력을 요구했죠. 그는 원주민 추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코를 베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526년 11월 강력한 허리케인이 불어왔고 나르바에스는 실종되고 맙니다. 이후 쿠바의 총독 자리에 오른 레르난도 데 소토가 젊음의 샘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그는 젊음의 샘을 찾는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학살과 약탈을 자행했죠. 그러다 미시시피 강을 발견했는데 그때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했고, 그의 시신은 미시시피 강에 던져졌습니다. 젊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으로 젊음의 샘을 찾던 그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네요. 정말 젊음의 샘은 있는 걸까요? 영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저도 그 모험에
뛰어들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귀즈 스토리 정PD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